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주말이고 토요일입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커요. 좀 이제 한계치가 온 것 같아요. 많이 답답해서 그건 그렇고 평택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핫하죠. 이슈가 되고. 그래서 요번에 그 평택 브레인시티 3차 그 용지에 대해서 낙찰을 시켰고 그거를 이제 올려드렸잖아요. 이게 낙찰이 돼가지고 이제 낙찰가가 나왔어요. 나오고 이제 이분들이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출 안 된다고. 근데 지금 풀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전 가망도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건에 대해서 3차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 또 진행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낙찰가랑 그다음에 낙찰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이번에 이제 했던 브레인시티 3차 그 점포주택이나 아니면 지원시설, 상업용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낙찰을 받으셨잖아요. 그 낙찰률에 대해서 좀 풀어봐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3차 점포주택 부지 낙찰가를 이제 제가 글을 올려드렸고요. 와서 글을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 유튜브 부동산 다이어리로 들어오셔서 유튜브를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평택 브레인시티 주택용지 3차 분양 낙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이 낙찰가를 어디서 보는지를 알아야지 보시겠죠. 이거 제가 웬만치 캡처해서 올려놓긴 했는데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그분들을 이제 저기에서 여기 네이버 창에 검색창에 온비드라고 쳐요. 온비드를 치면 여기 온비드가 나오겠죠. 지금 띄워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온비드가 나오죠. 보여드릴게요. 온비드가 나오면 여기서 이제 부동산 입찰 결과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전국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국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평택 그러면 웬만치는 나올 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건들지 마시고요. 검색을 누르시면 이제 평택 물건에 대해서 이제 낙찰 받은 거 그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내려보시면 한 3번 정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상업용지부터. 그래서 2번 정도를 누르시면 아마 2번부터는 안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3번부터 나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상업용지부터 해서 낙찰이 됐고 그 다음에 뭐 지원시설은 유찰이 됐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해놔서 보기 좋게 평당 가격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이거 이제 제 블로그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브레인시티 위치는 뭐 대략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여기가 고덕 신도시인데 고덕 신도시하고 인근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핫한 지역이 될 수 있는 상황. 지금 당장은 토목공사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를 할 행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기다리시는 과정이 조금 한 3년 정도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좀 저렴한 것 같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택 브레인시티 3차 점퍼부지 낙찰가. 점퍼부지를 워낙에 많이 문의하시니까 제가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놨고요. 저는 부동산 다이어리를 운영하고 있는 채널을 운영하는 게 이제 채널 제목이 부동산 다이어리고요. 저는 평택 고덕 신도시 안에 평택 고덕 몽땅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이현미입니다. 진작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인사드리고 있어요. 평택 브레인시티 3차 공급 4월 20날 해서 끝났잖아요. 지금 오늘은 24일인 거고. 브레인시티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정도가 요번에 이제 1, 2, 3차 해가지고 입찰을 시켜서 낙찰이 된 토지인 거고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원주민한테 전화가 왔는데 점포주택 부지를 준다고 했대요. 아무리 찾아봐도 점포주택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위치를 좀 지정을 해달라고 해보라고. 여기도 1차 진행돼서 끝났잖아요. 여기도 지금 진행돼서 끝났고 어디를 주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찾아보면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에도 보면 없어요. 지금 점포주택이
그나마 이제 지원시설이 이렇게 가끔 있기는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원주민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정확한 거는 아니고, 그래서 위치 선정을 좀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원주민들을 좀 대우를 안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주민을 좀 보호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뭐 그건 그렇고요. 일단은 3차 이게 급하니까 말씀드릴게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하는 뭐 매번 보시던 그런 부분인 거고, 그리고 지금 다른 부분은 이제 상업용지 이번에 입찰시켰던 게 여기 상업용지가 이제 이쪽에 있으니까 이거를 입찰을 시켰거든요. 이게 두 개가 들어갔네. 네. 그래서 요 부분이거든요. 큰 거 하고 요거 세 개 필지. 그런데 금액이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낙찰이 되더라고요. 다 낙찰이 됐어요. 네 개가. 그 전에는 유찰이 됐었잖아요. 다 낙찰이 됐고 금액도 지금 이분들이 조금 쓰기는 쓴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가 한 분이 쓰신 것 같아요. 왜냐면 금액이 똑같잖아요. 한 분이 가져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금액을 조금 쓰시기는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평당가는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 이건 각각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시설 용지. 지원시설 용지는 요번에 이제 입찰시킨 거는 이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게 1, 2번이 있고 1, 2, 3, 4, 4, 5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 예정가는 나왔고요. 이게 낙찰을 지금 2에 1에 1, 2에 1에 1 여기는 유찰이 됐고요. 크니까 워낙에 크니까 이게 이제 유찰이 됐고 2에 1에 2 이거는 낙찰이 됐고요. 그것도 금액은 107% 정도 쓰였던 거고 그리고 2에 2에 1도 낙찰이 됐고 요 두 개는 이제 유찰이 된 거고 그래서 요 필지 중에 한 3개 정도가 유찰이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낙찰이 됐고요. 금액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요 3개가 유찰이 됐고요. 단독주택용지 많이들 관심이 있으시죠? 전매 안 돼요. 2년 전매가 법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년 후에 전매가 되는 거고 대출 브랜시티 쪽에서 진행을 안 시켜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 부분이 은행하고 연계가 안 되면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출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때때마다 현금 내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단독주택용지는 여기 부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 전에 요 빈 흰색은 2차 때 분양을 했고 이번에는 노란색 3차 때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필지는 쉬운 세 필지 그리고 금액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낙찰이 됐는데 하나 정도가 유찰이 됐어요. 하나가 다 낙찰됐죠. 하나가 유찰된 게 어디가 유찰이 됐냐면 보시면 요거 1에 4에 5 이게 어디냐면 보실게요. 1에 4에 5 1에 단독 1에 4에 5 얘가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된 거죠. 위치가 괜찮은데 이게 이제 유찰이 됐다라는 게 다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틈새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수의 계약이 가능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수의 계약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정도의 분위기라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1에 4에 5 요 필지가 지금 유찰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보여드렸죠. 다 이제 낙찰이 됐고 하나가 유찰이 된 상황인 거고 그리고 제가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얼마에 받았는지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750 정도? 그 정도 받으신 것 같고요. 보면은 필지가 평균적으로 뭐 75평 정도 되는데 55평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1층 상가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제 저렴하니까 55.6평이고 2억 9,700인데 이 정도로 받으셨으면 그 정도는 이제 괜찮으니까 금액도 괜찮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어찌 보면은 뭐 LH 사태가 났다고 해도 틈새들은 있거든요. 토지에 대해서 메리트가 없다고 해도 평택 같은 경우는 워낙 이슈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세요. 원주민 토지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해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단독주택 받으신 거를 저희가 뭐 해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래저래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진행은 하셔야 될 것 같고, 계약서 발행하시고 때때마다 이제 중도금 저기 내셔야 되고, 안 내시면은 연체이자 있는 거 그거 인지해 주시고, 점포주택은 2년 정도 전매가 묶여 있는 거고요. 다른 거는 지금 전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원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양가 그대로 지금 전매가 가능한 거니까, 지원시설 부분에 대해서 대출 부분이 안 나와서 못 푸니까 전매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 끝났죠. 브랜시티 투지건에 대해서는 다 끝나기는 했는데, 그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더 할 투지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는 입찰할 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현장 가가지고 현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그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린 거는 블로그 상으로만 보여드렸잖아요, 매번. 그래서 이제는 현장 나가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이제 필지마다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계속 올려봐 드릴게요. 그리고 계속 이제 저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을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부동산 다이어리 좀 많이 이제 들어와서 영상 봐달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부동산 다이어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상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